윤석열은 그저 전임 정부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기 위한 발언이었고, 이재명 대표는 그게 아니죠. 국민들한테 어디에 겁없이 선출 권력이 달려드냐 이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키워드로도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 말을 하기 전에 얼마나 생각을 하고 말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그리고 그의 충신이자 오른팔인 한동훈이 드디어 밑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거 국힘도 초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중앙 권력이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은 당연히 총선과 같은 국회의원 영역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연일 동안 아주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300번 넘게, 심지어 376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검찰청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압수수색이 376회에 다룬다는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이 대표와 관련한 사건 압수수색은 총 36회에 집행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대장동 유리 10회, 쌍방울 및 대북 송금 11회, 변호사배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도 아주 치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거지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 압수수색은 한 적이 없다는 것도 강조합니다. 그대로 이용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압수수색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과 시장실이고 구속된 정진성과 김용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 곳에 불과하다. 압수수색 376회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376회라는 근거가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 경찰이 음식점 100여 곳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압수수색에 포함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위례개발 관련 피해자들의 개인 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 비리 사건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웃기지 않나요?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해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올해 초부터 이런 주장을 해온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굳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이런 주장을 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검찰의 무능한 수사 능력이 조금이라도 괜찮아지나요? 그리고 주장하는 것도 웃깁니다. 이 사람들이 국어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 압수수색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모르나요? 김만배 일당, 백현동 위례개발 관련 피의자들의 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당신들이 모두 이재명 대표 사건 관련자들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압수수색한 이유, 이재명 대표의 비리 증거를 하나라도 잡기 위한 것도 분명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횟수에 포함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더 웃긴 건 압수수색 36번은 적은가요? 보통 많아봐야 3번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가지고 36번, 그것도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36번이면 이것도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가 한 말도 보면 너무 표현이 명확합니다. 그대로 인용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 인력 수백 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했다는 등 탈탈 털었다. 여기에도 있습니다. 본인을 압수수색 300번 넘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본인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했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잘못된 건가요? 검찰은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당도 할 말이 많으니 아예 36회라고 말한 검찰의 주장을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야지 어떻게 지금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만 모아봐도 총 376회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이렇게 허위 주장을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심지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압수수색도 존재할 수 있는 걸 고려하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거라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너무 웃긴 거죠. 지금까지는 검찰하고 경찰이 각 부서가 돼서 충성 경쟁하듯이 앞장서서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제는 영장이 기각되니까
발을 빼고 싶다고 하는 걸로밖에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거의 먼지떨이 수준이었습니다. 그 정도라 압수수색을 해놓고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압수수색을 몇 번이나 했는지 망각한 건가 봅니다. 심지어 수사기관이 본인들 뜻하고 다르게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사법부 결정까지 비난하고 이제는 본인들이 스스로 했던 압수수색까지 부인하는 게 얼마나 코미디인가요? 아마 이재명 대표의 공격이 통한 겁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의 전략은 매우 치졸했습니다. 사고는 본인이 치고 정작 그 사고에 대해 반박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본인이 나서서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할 때 철저하게 뒤로 숨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신 발표를 하거나 국힘이 대신 발표를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허를 찌른 겁니다. 한동훈을 건너뛰고 바로 윤석열한테 역공을 날렸거든요. 영수회담 제안을 했죠.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민생회담을 하자는 걸 거절해버립니다. 이게 대통령 이전의 사람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판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국힘 통해서, 대통령실 통해서, 한동훈 통해서 제안해봤자 윤석열의 직접적인 반응을 들을 수도 없고 윤석열한테 메시지가 갈지도 미지수입니다. 윤석열이 스스로 임기 초기에 그랬죠. 본인은 바빠서 뉴스 볼 시간도 없다는데 야당 대표의 말을 충분히 전해 듣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이걸 잘 알고 공격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밑바닥이 드러난 거죠. 이것도 결국 국힘이 나서서 반박을 했는데 국힘의 입장이 대통령과 안 맞는다면 대통령이 직접 그게 아니라고 해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방관하고 있다는 거죠. 국힘은 영수회담 제안이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영수회담이라는 것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 회담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통령과 격이 안 맞다고 하지를 않나 뜬금없다면서 회피까지 합니다. 대체 윤석열을 뭐라고 생각하기에 야당 대표와 격이 안 맞다는 표현을 하나요? 평소에는 국민들하고도 격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겠네요. 그리고 민생회담의 밤낮이 어딨나요? 불철주야 민생에 대해 논의하고 고민하라고 대통령을 뽑아준 거 아닙니까? 어디 5년짜리 대통령이 겁도 없이 국민들 일에 소홀합니까?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게 장난입니까? 이미 윤석열과 한동훈의 얕은 수는 이재명 대표만 띄워주는 일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든 무리하게 몰고 가서 대통령 하나 영웅 만들어주려다 오히려 자기네 쪽 사람들 모두가 전멸하고 이재명 대표 하나만 살아남은 거죠. 너무 웃긴 겁니다. 애초에 정치 초짜라고 하던 사람이 진짜 초짜처럼 판을 짜고 실수를 범해버린 거죠. 이재명 대표 혐의 중 정말 확실한 것만 파고들고 압수수색이나 조사도 적당히 했어야 하는데 이건 증거도 제대로 된 게 안 나오고 명확한 것도 없으니 이것저것 끌어들여서 더 사건이 커진 겁니다. 솔직히 검찰이나 대통령이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보다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상식을 넘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조사를 진행했고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뭔가 진짜 큰 게 있나 보다 혹은 믿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동훈이 했던 그간의 주장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명확한 증거, 이재명을 확실하게 구속시킬 수 있는 증거도 한동훈의 주장과 다르게 없었다는 거에 드러난 것이고 결국은 정치의 보복 수사하는 걸 법무부 장관이 증명시킨 거죠. 사법부를 매수한 것도 아닙니다. 사법부를 매수했기 때문에 저렇게 확신하나 했는데 결국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를 중대 혐의 범죄자라고 표현하고 윤석열도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라고 표현해왔습니다. 회담이나 회의를 제안하면 피의자 신분인 사람과는 안 한다는 변명을 귀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명확한 증거도 안 나왔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를 명예훼손한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요. 그래서 그냥 내려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벌어져온 일에 대해 책임지지 못할 거면 차라리 그냥 내려오라 이거죠. 언제까지 그리 고집을 부리며 스스로를 구렁텅이로 빠뜨릴 건지 모르겠습니다. 바보라서 본인이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걸까요?
어쩌면 임기 종료 후 수사방의 본인이 스스로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